여러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던 날,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금액을 뚫고 200%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그렇다면 그 다음 ETF 승인이 뜬 코인이 이더리움이었고, 이더리움 다음에 또 어떤 코인이 승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바이누 코인의 ETF 승인 시나리오와 승인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조금 알아볼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승인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필수 조건은 바로 규제된 선물 시장의 존재가 있느냐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선물 시장이 먼저 생기고 나서 현물 ETF가 승인됐었어요. 마치 공식 같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 1등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시바이누의 선물을 정식으로 상장했습니다. 이 일이 뜻하는 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시바이누는 투기판이 아닌 관리가 가능한 금융 상품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해드리자면 예비고사를 만점으로 받아서 통과했으니 이제 본 시험 합격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 ETF를 왜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비트코인을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바로 고객들이 원하니까 만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수료를 챙기려고 만든 거죠. 지금 미국에서 거래량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많이 터지는 게 시바이누. 이미 인덱스에도 포함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인덱스에 들어갔다는 건 월가에서 검증이 끝난 인증 마크가 붙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시바이누가 이 ETF라는 백화점 명품관에 입점을 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리플이나 솔라나 ETF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바로 SEC가 재단과 발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증권성 잣대가 걸리고 있어서 리플과 솔라나는 현재 주식처럼 튀는 바람에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바이누는 조금 다릅니다. 시바이누의 창시자 요시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처럼 모든 물량을 다 던지고 사라졌어요. 주인 없는 코인, 재단이 가격을 조작할 수 없는 코인. 우리는 이것을 완벽한 탈중앙화라고 부르고 있죠. SEC 입장에서는 시바이누 코인을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를 걸 건덕지가 전혀 없다는 말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이 없는 밈코인이라는 점이 ETF 승인에 하이패스 티켓이 된 셈입니다. 만약 시바이누 코인이 ETF 승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오르는 건 둘째 치고 시바이누 코인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업비트와 빗썸에서 시바이누를 샀었지만 ETF가 승인이 된다면 전 세계 연기금과 같은 기관들이 고객 자산으로 시바이누 코인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금 규모가 조 단위가 아닌 병 단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계속되는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포감과 실망감으로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포기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인내심이 전부 헛수고로 돌아가는 엄청난 폭등 랠리를 놓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는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구간 0.0078원대 구간 강하게 지지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더 이상 끌고 내려갈 명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세력들은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 하락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시바이누 코인의 물량을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시바이누 코인은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서 지금 현재 AI와 게임, 웹3 같은
모든 기술적인 분야에 생태계를 열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바이누 코인은 당연히 저는 최소 1원까지는 충분히 폭등 랠리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코인이 오를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이 코인이 아니라 돈이 지나가는 길을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코인이 살아남든 결국 돈은 반드시 한 가지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나가는 자리에 시바이누 코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의 진짜 큰 손들이 조용히 유동성 시스템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시장은 정보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기관들은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로 온체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을 마치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유튜브 찌라시에만 의존을 해서 눈 감고 맨주먹으로 지금 시장에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공포에 휘둘려서 자산을 전부 던질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고래들이 왜 유동성을 쓸어담고 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장은 절대로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재편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유동성을 먼저 잡은 사람만이 진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먼저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 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그건 여러분들 운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돈이 흐르는 설계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제가 공유할 내용은 연봉 수십억대 퀀트 트레이더들이나 월스트리트의 핵심 세력들이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옮기고 있는 일종의 자금 이동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차트를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의 시스템 자체가 재편되는 길목을 선점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과거의 방식, 즉 이미 유행이 지난 테마에 매달리면서 손실을 메꾸려고 애쓰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바뀌어버린 게임의 룰을 모른다면 그 결과를 크게 뒤집을 수 있지는 못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채로 인해 벼랑 끝에 서 계시거나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노후가 불안한 5, 60세대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산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시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들은 왜 개미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들의 반대편에서 부의 추월사선에 올라탈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과거의 사례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폭등으로 치부해서 절대 안 됩니다. 코인 시장은 자산 역사상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보여준 유일한 자산 시장이란 점이에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코인 시장이 과거 그 어떤 자산에서도 본 적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명실상부한 투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림코인에서 몽크코인이나 마가코인 같은 이런 코인들이 50만 %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초기 생태계를 선점한 소수의 인사이더들이 있습니다. 단돈 10만 원이 수억 원의 가치로 변하는 마법, 그건 오직 이 크립토 시장에서만 가능한 현실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도지코인의 짝퉁으로 비웃음을 받던 우리의 시바이누 코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상장 폐지설이 돌던 이 코인이 단 1년 만에 9억 %라는 인류 역사상 사실상 전무후무한 그런 상승을 기록했었죠. 시바이누 코인에 만 원을 넣어뒀던 누군가는 수백억의 수익을 손에 쥐어 수백만 원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조단위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운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통찰력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금융 인프라의 거대한 이동이 시작되는 올해 2026년, 이와 같은 기회의 문이 다시금 한번 열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금융 인프라의 거대한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알려진 유행에서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많은 유튜버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AI 테마나
RWA 테마, CBDC 테마, 물론 중요한 테마인 건 맞지만 여러분이 이 건물을 보기 전에 먼저 땅을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화려한 기술이 올라가기 위해 거대한 기반이자 표준, 바로 ISO 2002에 모든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ISO 2002란 무엇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공통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은행과 국가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언어의 장벽 때문인 건데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는 ISO 2002라는 하나의 통일된 데이터 표준으로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절대로 아니에요. 금융판, 인터넷망 구축과 같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산들은 앞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른 테마보다 ISO 2002에다가 집중을 해야 할까요? 답은 모든 테마의 최종 목적지가 결제와 청산이기 때문입니다. AI가 금융 업무를 자동화하고 수조건의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해도 실제 돈이 움직이려면 전 세계의 송금망인 스위프트를 거쳐야 해요. 올해 11월 스위프트가 완전히 도입하는 표준이 바로 이 ISO 2002입니다. 즉 AI 금융 혈관은 이미 이 코드로 짜여 있고요. 부동산이나 채권을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RWA 시장은 향후 수천조 원 규모의 성장할 전망이 보이지만 이 토큰들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기관 자금으로 결제되려면 시스템적으로 필연적으로 ISO 2002 기반 인프라 위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 표준이 없다면 RWA는 그저 디지털 장난감에 불과한 거죠.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CBD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BDC 역시 국가 간 국제 결제가 필수입니다. 국제 결제 은행 BIS가 주도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에도 지금 ISO 2002라는 표준 규격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AI, RWA, CBDC가 아무리 유망하다고 해도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을 받아주는 도로이자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은 ISO 2002를 준수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이 표준을 지원하는 블록체인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향후 10년간 지배할 모든 유망 테마에다가 동시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일석삼조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핵심은 전 세계 자금의 혈관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스위프트망의 대격변입니다. 이 스위프트망은 하루에만 무려 5조 달러의 천문학적 금액이 흐르고 있고요. 전 세계 1만 1천여 개의 금융기관들이 연결된 이 거대한 망이 작은 뿌리부터 바뀌고 있어요. 이미 작년 11월 스위프트는 기존의 낡은 방식을 버리고 ISO 2002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 세계 트래픽의 90%를 이 새로운 규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업데이트가 절대로 아니겠죠. 이것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알리는 신호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다들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리플입니다. XRP는 이 ISO 2002 등록관리 그룹에 이름을 올린 몇 안 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미 제도권 금융과 연결되는 논의 속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코인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XRP가 표준과 관련해서 많이 거론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과 기득권 세력들은 결코 이 하나의 카드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XRP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통로라면 그 수면 아래에는 규제, 통제, 자산 교환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KYC, AML, 스마트 계약,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겠죠.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미국 금융권과 정책기관에서 연구되거나 언급된 사례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커진 XRP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아직 규모가 작은 이런 프로젝트들은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폭 모두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력들은 이러한 저평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면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중 일부는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금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늘 말씀드리고 있죠.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 정보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는 순간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 역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전체 공개를 예정을 했지만 현재 수급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비공개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인 시가총액이 매우 작다는 점 때문입니다. 세력의 매집이 끝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추격 매수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의 단가를 추적하여서 역추적하며 분석한 이 히든 코인의 핵심 정보와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이탈가까지 모두 포함된 이 대응 전략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란이 있습니다. 이 댓글란에 제가 구글 폼 링크를 달아놨어요. 이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설령 투자를 하진 않으시더라도 이 종목들을 공부하고 분석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경험이자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정보로 그저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통해 큰 수익을 얻으셨다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 한번 좀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나누는 이유이자 보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혁신의 파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의심하며 현재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작은 실행력으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추가로 저에게 정보를 받으시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한 여유 자금으로만 접근하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찾아온 길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